도련님 괜찮아요. 아줌마 꼭 지켜줄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불 꺼진 골목을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새 살배기 아이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아줌마가 꼭 지켜줄게요. 여자는 태원개발회장 저택에서 일하던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생 남의 집 바닥만 닦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재벌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거 대상이 된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한 수천억짜리 땅도 빌딩도 재개발도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아이도 자신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새 살배기 아이의 인생은 그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재벌가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서초구 태원개발 본사 앞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죠. 32살 한도윤. 회색 정장에 낡은 구두를 신은 그는 고개를 들어 40층짜리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태원개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떨렸습니다. 이상했죠.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입사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3년 동안 떨어지고 떨어지다 겨우 붙은 회사였습니다. 부동산 개발팀 말단 사원. 월급은 250만 원. 서울에서 자취하기엔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엄마,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갔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들, 축하한다. 몸 상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도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최순례, 67살.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계단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도윤을 키우기 위해서요. 이제 엄마 고생 끝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도윤은 그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세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26살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명찰을 달고 있었죠. 인사팀 김지은 대리. 아, 네. 한도윤입니다. 오늘 첫 출근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팀 김지은 대리예요. 오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담당이고요. 저 따라오세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부동산 개발팀이에요. 저쪽 끝자리가 도윤 씨 자리고요. 도윤은 안내받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옆 구석자리였습니다. 밖을 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와, 경치 좋죠? 여기 앉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참, 팀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지은이 손짓하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입사원 한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호 팀장이다. 여기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니야. 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잘린다. 알아들었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지은 대리,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바로 일 시켜. 박철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규정, 업무 프로세스, 보안 수칙 등을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도윤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첫날이라 떨리죠? 네, 솔직히 좀 그래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근데 도윤 씨,
왜 하필 태원 개발에 지원했어요? 여기 경쟁률 엄청 높잖아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끌렸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네요. 보통은 연봉이나 복지 때문에 오는데 지은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호 팀장이 도윤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 오늘 퇴근 전까지. 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께가 10cm는 좋게 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문서들이었죠. 용산, 강남, 송파 지역의 토지 매입 내역과 계약서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태원개발. 이름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 3월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게 2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자 한진석.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진석. 성이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도윤은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 문서였습니다. 당시 태원개발 회장이었던 한진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진석 회장.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봐. 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옆자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첫날이라 그래요. 힘내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했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서류 정리를 마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도윤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도윤은 그 속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진석. 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을까?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였습니다. 단 칸방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도윤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방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태원개발, 한진석 회장, 그리고 그 이상한 환청. 엄마.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요. 엄마는 항상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거면 됐어.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도윤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진석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꿨습니다. 넓은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자신을 안아 올리는 누군가.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거야?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원개발에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 사무실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몇몇 직원들만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있었죠. 도윤은 자리에 앉아 어제 정리하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진석 회장의 계약서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부터 이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일찍 왔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지은 대리였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아, 네. 좀 일찍 나왔어요. 커피 드세요. 첫날 고생했죠?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기, 지은 대리님. 혹시 한진석 회장님에 대해 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진석 회장님이요? 왜요? 그냥 서류 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이 회사 창업 주시잖아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진석 회장님은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교통사고요? 네. 부인이신 이혜진 여사님과 함께요. 두 분 다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회사는 한진석 회장님의 형, 한태준 회장님이 물려받으셨고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02년, 자신이 3살 때였습니다. 우연일까요? 혹시 한진석 회장님한테 자녀는 없었나요? 지은이 도윤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회사 역사가 궁금해서요. 아들이 1명 있었대요. 근데 부모님과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도윤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은 대리님.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진석, 2002년, 교통사고, 3살배기 아들. 설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계속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호 팀장이 앞에 서서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송파구 재개발 사업 마무리야. 토지주들 동의서 받는 게 관건이고 예산은 2천억 원 책정됐어. 각자 맡은 구역 있으니까 책임지고 진행해.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호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한도윤 씨, 너는 보조로 들어가. 서류 정리랑 토지주 명단 관리 맡아.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송파구 재개발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수십 명의 토지주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소유 면적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도윤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순례,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달랐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엄마가 사는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동명이인일까요? 도윤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엄마와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파일을 더 살펴봤습니다. 소유 면적은 33제곱미터.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였죠. 예상 보상금은 5억 원. 엄마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도윤을 키우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송파구에 땅을 가지고 있다니요. 도윤은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응,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요? 괜찮아. 점심시간이야. 왜?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혹시 송파구 문정동에 땅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의 호흡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서류 보다가 엄마 이름이 나왔어요. 진짜예요? 엄마가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왜 말 안 했어요? 그 땅 팔면 5억 원인데요. 도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땅은 절대 팔면 안 돼. 절대로. 왜요? 5억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집도 구할 수 있잖아요. 엄마도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안 돼. 그 땅은 특별한 땅이야. 특별하다니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줄게. 도윤아, 엄마 말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고맙다, 아들.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땅, 한진석 회장, 2002년의 사고. 모든 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위험 있는 인상이었죠. 한태준 회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태준, 태원개발 현 회장, 한진석의 형.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훔쳐봤습니다. 한태준은 느긋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손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송파 재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토지주 대부분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누군데? 최순례라는 여자입니다. 33제곱미터 소유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판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한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순례? 그 여자 아직도 살아있었나? 네. 알아보니까 현재 구로구에 살고 있더군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한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압박해. 주변 땅값 올려서 혼자 남으면 손해라는 걸 확실히 인식시켜.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알겠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협박, 아니면 더 나쁜 것?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엄마를 괴롭힐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도윤은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송파구 재개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최순례의 토지 정보, 주변 지역 현황, 예상 수익 등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권 이전 날짜가 200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한진석 회장이 사망한 바로 그 달이었죠.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도윤은 더 조사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이전 소유자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한진석. 원래는 한진석 회장의 땅이었던 겁니다. 도윤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진석 회장이 왜 엄마에게 땅을 넘겼을까요? 엄마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없었습니다. 아직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도윤은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왜 왔어? 엄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도윤은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골목길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엄마와 마주 섰습니다. 그 땅,
원래 한진석 회장 거였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엄마, 저한테 말해주세요. 한진석 회장이랑 무슨 관계였어요? 왜 회장님이 엄마한테 땅을 줬어요?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 제발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진석 회장님은 내 아버지였어. 도윤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진석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야.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럼 저는 한진석 회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지킨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죠. 앉아.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둘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 3월 12일. 그날 밤, 엄마는 태원개발 회장 저택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 밤 11시쯤이었을 거야.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지.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태준, 그 사람이었어. 회장님 형이자 당시 부회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더라고. 오늘 밤에 끝낸다. 브레이크 라인은 확실히 끊어놨지? 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요? 응. 엄마도 그 순간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그날 밤 12시쯤 경찰이 왔어. 회장님과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 순간 엄마는 알았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걸.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한태준이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고. 태원개발은 당시 수조 원대 재산을 가진 회사였어. 송파, 강남, 용산 일대 땅을 다 쥐고 있었거든. 한태준은 그게 탐났던 거야.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 바로 너야, 도윤아. 회장님은 유언장을 남겨놨거든. 모든 재산은 아들 한도윤에게 상속한다. 단, 도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은 동결하며 관리는 신탁회사가 맡는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으면 한태준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한태준은 너까지 없애려고 했어. 사고 다음 날 엄마는 또 그 사람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거든. 애도 처리해. 흔적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결심했어. 너를 데리고 도망쳐야겠다고. 그래서 절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응.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엄마는 내 방으로 달려갔어. 넌 곤히 자고 있었지. 3살배기 아이가 부모님을 잃었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 엄마는 너를 안아 올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 엄마는 필사적으로 뛰었어. 너를 꼭 안고. 골목을 빠져나가 지하철을 탔고 버스를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정신없이 도망쳤어. 그렇게 서울 외곽까지 왔지.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구해준 아이야. 하지만 엄마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정말이야.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래. 한태주는 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했어. 시신도 화장했다고 했고,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어. 그렇게 너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한태주는 태원개발을 차지했어. 그 땅은요? 송파구 문정동 땅은 왜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 엄마한테 주신 거야. 사고 이틀 전이었어. 회장님이 엄마를 서재로 부르시더니 서류를 하나 건네셨거든. 토지 등기권리증이었어. 순례씨, 이거 받아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위험을 예감하셨던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 회장님은 똑똑한 분이셨어. 형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야.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엄마한테 땅을 넘겨주신 거지. 이건 도윤이 몫입니다. 제가 없어지면 도윤이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하지만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 엄마. 그럼 그동안 왜 그 땅을 안 팔았어요? 팔았으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못 팔았어. 그 땅은 내 거니까. 회장님이 너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엄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어. 증거요? 응. 그 땅 등기부를 보면 한진석 회장님에게서 엄마한테 넘어온 게 나와 있잖아. 그게 너와 회장님의 연결고리야. 언젠가 내가 정체를 밝혀야 할 때, 그 땅이 증거가 될 거야. 도윤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평생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살았는지, 왜 자신에게 출생의 비밀을 숨겼는지.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게 행복이었어. 도윤아. 둘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한태주는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분명 또 해칠 거야. 그럼 계속 숨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까요? 엄마, 저 결심했어요. 응. 저 이대로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한태준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그건 너무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엄마는 3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라도 바로잡아야죠. 도윤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할게요.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그날 밤 본 것들, 들은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 증거가 될 만한 것들도 챙겨뒀고. 정말요? 응. 서재에서 나오다가 회장님 수첩을 주웠거든. 한태준이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다 적혀 있었어. 그거 아직도 엄마가 간직하고 있어. 도윤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꼭 해낼게요. 조심해, 아들. 한태준은 무서운 사람이야. 알아요. 그래도 해야죠.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까? 어떻게 한태준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맞서 싸우겠다는 것. 새벽 5시, 도윤은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아니, 한진석의 아들. 태원개발의 진짜 상속자.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도윤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태원개발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복수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말단 사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박철호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한도윤 씨, 오늘 송파 현장 가봐야 해. 토지주 몇 명 만나서 동의서 받아와. 네, 알겠습니다. 명단 여기 있어. 특히 이 사람, 최순례. 이 여자가 제일 골치 아파. 끝까지 안 판다고 버티거든. 어떻게든 설득해봐. 박철호는 서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제일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결과를 가져와. 알겠어? 네. 박철호는 돌아섰고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를 설득하라고요?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걸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전 10시 도윤은 회사 차를 타고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재개발 찬성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3제곱미터. 작은 땅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첫 번째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원개발 한도윤입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동의서 건으로 왔습니다. 보상금은 6억 원으로 책정되었고요. 6억이면 괜찮죠. 어차피 이 동네 다 밀릴 거 아니에요. 서명할게요. 할아버지는 순순히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도윤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토지주도 별 문제 없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모두 재개발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상금도 나쁘지 않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재개발 구역이 보였습니다. 저 땅들이 모두 아버지가 일구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태준이 차지하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 제가 다시 찾아올게요. 오후 2시, 마지막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최순례,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저 고집 센 토지주일 뿐이었으니까요.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태원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재개발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도윤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동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엄마는 도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구도 낡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순례님,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은 5억 원입니다. 싫어요.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5억이면 충분한 금액 아닙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절대 팔 수 없어요. 특별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땅은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 수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대로 설득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엄마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 없어요. 하지만 주변 땅은 다 팔렸습니다.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되는데 한 분만 남으시면 손해보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끝까지 안 팔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입니다. 네. 엄마는 명함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도윤. 자기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도윤은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엄마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조심해.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박철호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순례 씨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왔어? 더 이상 설득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철호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신입이라고 일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됐어. 나가봐.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버텨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김지은 대리를 만났습니다. 지은이 먼저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도윤 씨, 오늘 팀장님한테 혼났죠?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박 팀장님이 원래 좀 그래요.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알고 있어요. 신경 안 써요. 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요? 네. 첫날만 해도 순진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단단해진 느낌?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냥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그런가? 아무튼 힘내요. 회사 생활 처음엔 다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지은 대리님. 둘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생활, 업무 팁, 사람들 성향 등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친절했습니다. 도윤에게 여러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정보를 얻어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은 대리님, 한태준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회사 최고 책임자잖아요.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무섭죠.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에 방해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는 편이에요. 제거한다니요? 해고시킨다는 거죠. 아니면 좌천시키거나. 회장님, 눈 밖에 나면 회사에서 못 버텨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한진석 회장님은 어땠어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진석 회장님은 달랐대요.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직원들한테도 친절하셨고.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들은 많이 슬퍼했겠네요. 그렇겠죠. 부인도 함께 돌아가셨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완전히 대가 끊긴 거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기 살아있어요. 그리고 복수할 겁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한태준 회장님이 회사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형제였으니까. 그럼 유산은요? 지은이 도윤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요? 아, 그냥 회사 역사가 궁금해서요. 알아두면 도움될 것 같아서. 유산은 한태준 회장님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상속자가 없었으니까. 도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상속자는 있었어요. 바로 저예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집에 돌아온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2002년 한진석 회장 사고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수십 개 나왔습니다. 태원개발 한진석 회장 부부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 경찰 조사 중. 한진석 회장 아들도 함께 사망. 장례식장 조문객 인파. 도윤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사고 경위, 장례식 소식, 회사 승계 과정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한진석 회장 사망 한 달 뒤,
차량 정비 기록 조작 의혹 제기됐으나 불기소 처분. 도윤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에서 브레이크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아니면 압력을 받은 걸까?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검사가 누구였는지, 어떤 근거로 불기소했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도윤은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당시 정비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도 가봐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복수. 그게 지금 도윤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2002년 사고, 당시 아버지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소를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찾은 주소였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대치동에 내려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한적한 골목 안쪽에 낡은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대성모터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쪽에서 정비사 한 명이 차 밑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비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2002년에 여기서 일하셨나요? 정비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한진석 회장님 차량 정비 기록 때문에 왔습니다. 당시 일하셨던 분 만나고 싶은데요. 정비사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이에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조사입니다. 조사. 무슨 조사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석 회장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사고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한진석 회장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는데 살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정비사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둘은 정비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정비사는 문을 닫고 도윤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2002년 당시 여기서 일했죠. 당시 한진석 회장님 차를 정비하셨나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 사흘 전에 차가 들어왔어요. 정기 점검이었죠. 저는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분명히. 그럼 사고는 어떻게 난 겁니까? 박성민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경찰이 왔어요. 차량 정비 기록을 요구했죠. 저는 점검 기록을 다 보여줬습니다. 브레이크 정상, 엔진 정상, 모든 게 정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경찰이 왔어요. 이번엔 형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수정해라.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적어라.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남자가?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밝혔어요. 하지만 돈을 줬어요.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협박했죠. 가족 생각해서 조용히 해라. 그래서 기록을 수정하셨습니까? 박성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도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박성민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협박당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원본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라고요? 박성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도 찝찝했어요. 그래서 원본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파일을 열자 정비 기록지가 나왔습니다. 2002년 3월 9일자, 차량 번호, 점검 항목,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항목에는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져가세요. 진실을 밝히는 데 쓰세요. 저도 20년 넘게 양심의 짐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아니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도윤은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파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고속도로였습니다. 기사에 나온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였습니다. 23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공포, 어머니와 나눴을 마지막 말들. 아버지, 어머니.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이었지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남은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 기록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조사하러 다녀왔어요. 도윤은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파일을 넘겨보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정비 기록 원본이에요. 아버지 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구했어? 당시 정비사를 찾아갔어요. 그분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 저 이미 결심했어요. 엄마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조심해, 아들. 한태주는 무서운 사람이야. 알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날 밤, 도윤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경찰 담당자, 검찰 관계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옆자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셨대요. 직접 현장 점검하신다고. 한태준 회장님이요? 네. 15층에 계시대요. 곧 내려오실 거래요. 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태준, 아버지를 죽인 사람. 이제 곧 그 사람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오전 10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준이 나타났습니다. 70살. 회색 정장에 금시계를 찬 그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철호 팀장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송파 재개발 진행 상황 보고해. 네. 현재 95% 토지주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누군데? 최순례라는 여자입니다. 한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안 팔았어? 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처리해. 이번 주 안에. 알겠습니다. 한태준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태준이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도윤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신입은 누구야?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박철호가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입니다. 한도윤. 한태준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한태준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성희안 씨야? 네,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이지? 구로구입니다. 한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해. 네, 회장님. 한태준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걸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떠나고 사무실이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방금 한태준과 대면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진실을 밝힐 테니까.
점심시간 김지은 대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나와요. 둘은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도윤 씨한테 관심을 보이셨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누군가한테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은 곧 문제가 생겨요. 조사받거나 압박받거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정말로요. 회장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지은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고마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요. 둘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태준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도윤은 집으로 가는 대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이었습니다. 2002년 신문기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돌려가며 당시 기사를 찾았습니다. 한진석 회장 사고, 장례식, 회사 승계, 모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한진석 회장 유언장 공개, 아들에게 모든 재산 상속. 도윤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들 한도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동결, 신탁회사 관리. 그럼 제가 지금 나타나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출생 기록, 증인. 도윤은 메모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도윤은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인가? 도윤은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설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한태준이 나타나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꿈일 뿐이야.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었습니다. 한태준은 위험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도윤은 출근하자마자 박철호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한도윤 씨, 오늘 최순례 씨 집 다시 가봐. 네? 지난번에 거절당했는데요. 알아. 그래도 다시 가. 이번엔 압박해. 주변 땅값이 올랐다는 거, 혼자 남으면 손해라는 거 확실히 말해줘. 알겠습니다. 도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도윤은 다시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엄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태원개발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왔습니다. 도윤을 보자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둘은 다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순례님,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평당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무산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관없어요. 혼자 버티시면 재개발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엄마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협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이든 협박이든 제 대답은 똑같아요. 안 팔아요. 도윤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회장이 직접 나설 것 같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태준이? 네. 어제 회사에 오셨는데 엄마 얘기를 하셨어요. 처리하라고? 엄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히. 엄마, 위험해요. 집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알았어, 아들. 너도 조심해.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연기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 도윤은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어. 도윤은 모르는 척 걸어갔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차는 근처에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철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순례 씨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박철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 고집 센 여자가. 좋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른 방법이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협박, 폭력,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김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 대리님, 혹시 회사에서 토지주 협박한 적 있나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땅 안 판다고 버텼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그 후로 바로 동의서에 서명했죠. 방화였나요? 모르겠어요. 경찰은 원인 불명이라고 했지만 다들 수상하게 생각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몇 번 더 있었어요. 교통사고, 강도, 협박 편지. 다 우연이라고 하지만 너무 타이밍이 좋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위험했습니다. 당장 보호해야 했습니다. 지은 대리님, 이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도윤 씨. 이 회사는 생각보다 어두워요. 퇴근 후, 도윤은 곧바로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도,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들, 괜찮아. 엄마 친구 집에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길래 피했어. 걱정하지 마.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너 회사 사람들한테 의심받으면 안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조심할게. 너도 조심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를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한태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약점이 있을까, 무너뜨릴 방법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태준 회장 아들, 해외 도박 혐의로 조사. 기사는 3년 전 것이었습니다. 한태준의 아들 한민준이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압력을 넣은 거겠지. 도윤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민준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38살, 태원개발 부사장, 아버지 한태준의 후계자로 점쳐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약점을 찾아야 해. 한민준의 약점을. 도윤은 밤새 조사했습니다. 한민준의 SNS, 인터뷰, 기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민준은 매달 말 해외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도박을 계속하고 있어. 도윤은 메모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만들 수 있다면 한민준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준을 통해 한태준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민준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태원개발 부사장 말입니까? 네. 탐정은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한태준 회장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1,000만 원. 자신이 가진 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해외 도박 증거입니다. 사진, 영상, 기록 뭐든지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도윤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지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박철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 어디 갔었어? 개인 볼일 보고 왔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함부로 나가면 어떡해.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나가. 죄송합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회사에 손님이 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박철호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뒤 박철호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송파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 최순례 씨 집에 불이 났대. 도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집주인은 없었고 빈집이었대. 경찰이 조사 중이야.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태준이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시킨 짓이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모르겠대. 전기합선 추정이라던데.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준, 절대 용서 못해. 도윤은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에 불 났다며요? 응.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을 리가 있어요? 한태준이 한 거잖아요.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 경찰도 사고로 처리할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도윤아, 진정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우리가 불리해.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친구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척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땅 파세요. 안 돼. 왜요? 위험해요. 이 땅은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엄마가 지켜야 해. 엄마가 다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믿어. 엄마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내가 증거 모으고 있잖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도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알았어, 아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탐정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민준, 지난주 마카오 갔습니다. 불법 카지노에서 2억 원 잃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선명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한민준이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돈을 거는 장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여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까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한민준을 압박할 무기, 그리고 한태준에게 맞설 무기. 하지만 어떻게 쓸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당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했지만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내일 한민준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도윤은 태원개발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한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부사장님께 이것만 전해주세요. 도윤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마카오 카지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윤은 부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민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8살.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도윤이 보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부동산 개발팀 신입사원입니다. 신입 주제에 감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한민준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앉아.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민준과 마주 봤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뭘 원하는데? 송파 재개발 건입니다. 최순례 씨 집에 불 낸 거 부사장님 지시였죠? 한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은 맞을 겁니다. 회장님이 지시하셨고 부사장님이 실행하셨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윤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상관입니다. 지난주 마카오에서 2억 원 잃으셨죠? 불법 카지노에서요. 사진과 영상 다 있습니다. 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새끼가 경찰에 넘기면 조사받을 겁니다. 언론에 넘기면 스캔들 나겠죠. 회장님께 알리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민준은 책상을 쳤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닙니다. 거래라고 했잖습니까? 거래? 무슨 거래?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순례 씨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이 파일은 제가 영원히 묻어버리겠습니다. 그게 다야? 네. 한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아. 약속하지. 그 여자 안 건드릴게. 근데 너 정체가 뭐야? 단순한 신입사원 같지 않은데. 그냥 정의감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뭔가 목적이 있어.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약자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알았어. 나가봐. 도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한민준이 말했습니다. 야, 한도윤. 네, 조심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넌 더더욱.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도윤은 부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일단 엄마를 보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김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어디 갔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20분이나요? 배탈이 나서요. 지은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팀 회식 있어요. 참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팀원들과 함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박철호 팀장이 술을 따랐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해. 오늘 수고 많았어. 직원들이 건배했습니다. 도윤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소주였습니다. 한 번에 마셨습니다. 오, 신입이 술 잘하네? 아닙니다. 그냥 마실 줄 아는 정도입니다. 좋아. 오늘은 실컷 마셔. 스트레스 풀어야지. 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적당히 마시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송파 재개발, 최순례 씨 집 불난 거 들었어? 응. 경찰은 전기합선이래. 근데 타이밍이 묘하지 않아? 쉿. 그런 얘기 하지 마. 회사에서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상하긴 해. 딱 안 팔겠다고 버티던 시점에.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들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밤 10시, 회식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취기가 약간 올랐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휴대폰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 집수리 견적 받아봤어. 2천만 원 나온대. 어떡하지?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2천만 원. 엄마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문자를 보내고 도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토요일, 도윤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신입사원이시면 대출 한도가 많지 않습니다. 최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자가 연 15%입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은 대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1,0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뒤졌습니다.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노트북, 시계, 옷. 하지만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보관해둔 토지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엄마가 준 것이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땅. 이걸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도윤은 은행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토지 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토지 가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송파구 문정동 33제곱미터입니다. 잠시만요. 확인해보니 현재 시세가 5억 원 정도네요. 70%까지 대출 가능하니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3억 5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엄마 것이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 땅 담보로 대출받아도 될까요? 안 돼. 왜요? 집 수리비도 필요하고. 도윤아, 그 땅은 내 거야. 내가 정체를 증명할 때 필요한 유일한 증거야. 대출받으면 은행에 넘어가. 그럼 나중에 찾기 힘들어. 도윤은 이해했습니다. 그 땅은 자신이 한진석의 아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친구한테 빌릴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를 믿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무력했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취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이런 인생을 주신 거예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도망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우는 건. 새벽 3시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도윤은 자신을 때렸습니다. 뺨을 세게 쳤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아버지도, 엄마도, 나도 끝이야.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연합을 만들고, 한태준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도윤은 회사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김지은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요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 그래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대리님, 만약에요. 회사가 나쁜 짓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은은 도윤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정이에요. 회사가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해친다면요. 지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모른 척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정의를 위해 직장을 잃을 순 없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용기 내서 싸운다면 저는 옆에서 응원할게요. 직접 나서진 못하지만 작은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죠? 저는 2002년 한진석 회장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도윤은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강남역 3번 출구. 도윤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한도윤 씨? 네, 저는 강민수입니다. 2002년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겁니까? 강민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한진석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아들도 죽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태준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도윤은 강민수를 따라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십시오. 파일을 열자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부서진 차량, 중앙분리대, 혈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2002년 3월 12일 밤 11시 45분. 경기도 용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진석 회장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속 120km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즉시 차량을 압수해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요?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인위적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까? 강민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위에서,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반발했지만 오히려 제가 좌천당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파출소로 발령났죠. 누가 압력을 넣은 겁니까? 한태준입니다. 그 사람은 검찰, 경찰, 정치인까지 모두 소나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형사님은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국과수 보고서는 폐기되었고 사고 차량도 압류해제 후 폐차되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이 사진들과 제 기억뿐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복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국과수 보고서, 정비소 진술서, 목격자 진술. 모두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당신이 한진석 회장의 아들이니까요. 당신만이 이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양심의 짐을 벗고 싶습니다. 23년 동안 진실을 묻어둔 게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도윤은 강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한태준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는 일어섰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떠나고 싶습니다. 강민수는 명함을 건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국과수 보고서, 브레이크 라인 절단 사진,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게 한태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정비 기록 원본, 한민준 도박 증거, 국과수 보고서, 강민수 형사 연락처, 그리고 엄마가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수첩까지. 다음 날, 도윤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친구 집에서 나와 도윤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도윤은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하나하나 넘겨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네, 이제 한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먼저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 정체를 증명해야 하고요. 엄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위험할 거야. 한태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어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사람을 알아. 너희 아버지랑 친했던 변호사야. 당시 유언장 작성도 도왔던 사람이고. 그분이 도와주실까요? 한번 만나보자. 연락해볼게. 며칠 후 도윤과 엄마는 서초동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60대 초반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신 내용이 정말입니까? 도윤이가 살아있다고요? 엄마는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다가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진석 회장님을 닮았군요. 특히 눈이. 저는 한도윤입니다. 저는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셋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탈출, 33년간의 은신, 진실의 발견, 증거 수집까지. 정수호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한태준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정체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DN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진석 회장의 유품이나 가족의 DNA와 대조해야 합니다. 유품이 남아 있을까요? 한태준이 모두 폐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태준 말고 여동생이 한 분 계십니다. 고모가 계시다고요? 네, 한지영 씨.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DNA와 대조하면 됩니다. 그분이 협조해 주실까요? 정수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영 씨는 한태준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오빠인 한진석 회장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항상 의심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한지영이 한국에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를 닮았네요. 정말 오빠의 아들이 맞나요? 네, 고모님. 한지영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오빠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유언장에도 당신 이름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이를 부탁한다. 도윤이를 지켜달라. 도윤도 울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모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윤 씨와 한지영 씨는 조카와 고모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정수호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당신은 한진석 회장의 아들입니다. 상속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33년 만에 자신의 정체를 증명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한태준을 형사 고소해야 합니다. 살인교사와 재산 침탈 혐의로요. 동시에 상속 회복 소송을 제기합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내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하죠.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태준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 5시, 도윤은 일어나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수호 변호사와 도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한태준, 혐의 살인교사 및 재산 침탈, 증거 자료 첨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한도윤, 피고 한태준. 오후 2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망한 줄 알았던 한진석 회장 아들, 33년 만에 나타나 백부 한태준 고소.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방송사마다 속보를 띄웠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진석 회장 아들 살아있었다. 한태준, 형 살해 의혹, 조카 생존 주장. 33년 만에 복수극, 재벌과 권력 다툼. 태원개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시간 만에 15% 하락했습니다. 오후 4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 저는 한태준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장 만납시다. 오늘 저녁 6시, 태원개발 회장실로 오십시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 감히 나한테? 네. 앞으로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태준이 소환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 달 후, 한태준이 구속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살인교사, 재산 침탈,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한태준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형을 죽이면서요? 저도 후회합니다.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한태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상속회복소송에서도 도윤이 승소했습니다. 태원개발의 모든 재산이 도윤에게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회장실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았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직은 사양하려고요. 대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저는 감사로 남을 겁니다. 왜? 저는 재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제가 더 감사하죠. 목숨 걸고 저를 키워주셔서. 그날 저녁, 도윤은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식사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일 그만두셔도 돼요. 알았어. 근데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조금씩은 할 거야. 그럼 제가 식당 하나 차려드릴게요. 엄마 식당. 그래? 좋지. 둘은 웃었습니다. 33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도윤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이겼으니까요. 이것으로 한 청년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